당신 주려고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이 다이너마이트는 다른 용도가 있어요. 당신 이름이 뭐죠? 조던이 그에게 조용히 물었다. 그건 알아 뭐 하려고? 파블로라고 한다오. 노인이 대신 말했다. 카빈총을 맨 사나이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렇군요. 나도 당신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나에 대해 어떤 소문을 들었다는 거지? 파블로가 물었다. 당신이 뛰어난 게릴라주의자라는 것과 우리 공화정부에 충성스럽다는 것, 그 충성심을 실제 행동으로서 증명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용감한 사람이다 같은 건 말이죠. 참모본부에서 노영에게 안부를 전하더군요. 그런 얘기를 모두 어디서 들었지? 파블로가 물었다. 로버트 조던은 그가 아첨을 조금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부이트라고 에서 에스코리알에 걸쳐 그 소문을 들었소. 그가 전선 저쪽 지방 일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말했다. 부이트라고 에도 에스코리알에도 내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텐데 파블로가 그에게 말했다. 하지만 산 너머 저쪽에 전에 살지 않던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죠. 한데 노영은 고향이 어딥니까? 아빌라. 한데 도대체 이 다이너마이트로 뭘 할 작정이지? 다리를 폭파할 거요. 무슨 다리 말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만약 그 다리가 이 지역 안에 있다면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하는 일이요. 당신도 당신이 살고 있는 근처의 다리를 폭파하진 않을 테지. 사는 곳과 작전을 수행하는 곳은 달라야 하는 법이거든. 난 내가 할 일을 잘 알고 있어. 1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목숨이 붙어 있을 놈이라면 자기가 할 일쯤은 알고 있어야 하지. 이건 내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로버트 조던이 대꾸했다. 함께 상의해 봅시다. 이 짐을 좀 나눠줄 생각은 없어요? 실소. 파블로는 고개를 내저었다. 그러자 노인은 갑자기 그를 향해 몸을 돌리더니 로버트 조던이 겨우 알아들을 만한 사투리로 화가 난 듯 빠르게 쏘아붙였다. 마치 케베도의 작품을 읽고 있는 것 같았다. 안셀모는 옛 카스티아어로 말하고 있었는데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내 놈은 짐승이냐? 내 놈은 짐승이냐 말이냐? 내 놈은 짐승이냐 말이야? 아마 몇 배로 그럴 테지. 도대체 내 놈에게도 머리가 있느냐? 아니, 없어. 있을 리가 없지. 우린 지금 아주 중요한 임무를 띠고 여기에 왔는데 내 놈은 사는 곳을 조금 더 건드리지 않으려고 인도주의의 이익보다 내 놈의 여우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내 인민의 이익보다도 먼저 말이다. 난 내 놈 아비를 위해 이 일 저 일 다 해줬다. 지금도 내 놈 일이라면 이 일 저 일 안 한 일이 없지 않느냐? 그 짐을 썩 짊어지지 못해? 파블로는 눈길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사람은 누구든지 진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하는 거요. 난 여기서 살지만 작전 수행은 세고비아 너머에서 하고 있어. 만약 당신이 이곳에서 소동을 일으킨다면 놈들이 이 산에서 우리를 쫓아내고 말 거요. 우리가 이 산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아무 짓도 하지 않기 때문이요. 이게 바로 여우의 법칙이라는 거지. 그렇겠지. 지금 늑대가 필요할 때 여우의 원칙을 들먹이는 거야. 안셀모가 무섭게 쏘아붙였다. 난 영감보다 더한 늑대요. 파블로가 받아넘겼다. 이 말로 봐. 로버트 조던은 그가 짐을 지려고 마음먹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기야 자네가 나보다 더한 늑대긴 하지. 내 나이 벌써 68이니까. 안셀모가 그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그는 땅에 침을 탁 뱉고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 그렇게 나이가 많아요? 로버트 조던이 그 순간 사태가 잘 수습될 것 같아서 분위기를 좀 더 부드럽게 하려고 물었다. 오는 7월이면 68대. 7월까지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게 된다면 말이죠. 파블로가 내뱉었다. 그러고는 로버트 조던을 향해 말했다. 당신 배낭은 내가 지기로 하지. 다른 배낭은 영감에게 맡기시오. 무뚝뚝하던 그의 어조는 이제 거의 슬픔에 가깝게 변했다. 아주 힘이 센 영감이니까 배낭은 내가 지겠어요.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이 힘센 사람한테 맡기시오. 노인이 말렸다. 내가 지겠어. 파블로가 말했고 그의 말투에는 로버트 조던을 불안하게 하는
비애의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그 비애의 감정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곳에서 보게 되니 어쩐지 불안했다. 그럼 그 카빈 총은 내게 주세요. 그가 말했다. 파블로가 총을 건네주자 그는 그것을 등에 걸머매었다. 두 사람이 앞장서서 느릿느릿 힘겹게 오르기 시작했다. 화강암 턱을 붙잡고 몸을 주워 올리며 기어 올라가 그 바위 끝을 넘어 숲속에 푸른 개간지가 있는 곳으로 나왔다. 그들은 조그마한 목장 가장자리를 돌아 걸었다. 로버트 조던은 짐을 지지 않아 발걸음이 가벼웠는데 땀이 나올 정도로 무거운 짐을 진지라 카빈총이 상쾌하리만큼 가볍게 어깨에 딱 달라붙어 있었다. 군데군데 풀이 깎이고 땅에 박혀 있던 말뚝 자국이 눈에 띄었다. 풀밭 사이로는 말들에게 물을 먹이러 냇가까지 끌고 내려간 자국이 보였고 말 몇 마리가 방금 깔긴 듯한 똥이 보였다. 밤이 되면 이곳 말뚝에 말을 매놓고 먹이를 주고 낮이 되면 숲속에 감추어 두는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 파블로라는 작자는 대관절 말을 몇 마리나 갖고 있을까? 그는 파블로의 바지 무릎과 사폭이 닳아서 비누처럼 반들반들 하던 것을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바라보던 일이 이제야 겨우 생각이 났다. 이 작자는 장화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알파르가타를 신고 말을 타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훌륭한 장비를 갖고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아까 보인 비애가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단 말이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런 비애는 좋지 않아. 임무를 그만두거나 배반하기 전에 나타나는 비애지. 동지를 팔아먹기 전에 흔히 나타나는 비애 말이야. 그들 앞쪽 숲에서 말이 히힝 하고 울었고 곧이어 나뭇가지 끝과 끝이 맞붙다시피 한 꼭대기에서 햇살이 조금 새어들어 오는 곳에 소나무의 갈색 나무줄기에 밧줄을 둘러쳐 만든 울타리가 보였다. 말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 쪽으로 머리를 쳐들었다. 울타리 밖 나무 밑에는 안장이 방수포에 덮인 채 쌓여 있었다. 짐을 지고 가던 두 사람은 그 앞에 다다르자 우뚝 걸음을 멈췄다. 로버트 조던은 말을 칭찬해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참 훌륭한 말이군. 이렇게 말하고는 파블로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당신한테는 기마대까지 모조리 있군요. 밧줄 울타리 안에는 말이 5마리 있었는데 3마리는 젓갈색이었고 나머지 1마리는 밤색, 다른 1마리는 사슴가죽색이었다. 로버트 조던은 대충 훑어보고 난 다음 다시 1마리 주의 깊게 분류하면서 세밀히 살펴보았다. 파블로와 안셀모는 얼마나 훌륭한 말들인지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침울했던 파블로는 어느덧 가슴 뿌듯한 표정으로 서서 사랑스러운 듯 말을 지켜보았고 노인 역시 그 말들이 마치 자신이 순식간에 만들어낸 경이로운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었다. 그래, 저 말들이 어때 보입니까? 그가 물었다. 전부 내가 빼앗아온 거예요. 파블로가 말했다. 로버트 조던은 그가 자랑스럽게 하는 말을 듣자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저놈은 말이야 참 대단한 놈이요. 로버트 조던은 젓갈색 말 중에 이마에 하얀 점이 있고 왼쪽 앞다리가 흰 커다란 종말을 가리키며 말했다. 마치 벨라스케스의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아름다운 말이었다. 모두 좋은 말들이지. 당신 말을 볼 줄 아나? 파블로가 물었다. 알죠. 그거 다행이군. 저 중에 흠이 있는 놈이 하나 있는데 알아보겠어? 파블로가 물었다. 로버트 조던은 이제 글도 모르는 사람한테 시험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말들은 하나같이 아직도 머리를 쳐든 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로버트 조던은 이 중에서 둘은 울타리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 사슴가죽색의 말 궁둥이를 찰싹 때렸다. 그러고 나서 울타리 밧줄에 몸을 기댄 채 말들이 울타리 안을 빙빙 도는 것을 지켜보았다. 말들이 발을 멈춘 뒤에도 1분 정도 더 지켜보고 서 있다가 허리를 굽혀 울타리 밖으로 나왔다. 저 밤색 말은 오른쪽 뒷다리를 절고 있군요. 말굽이 갈라져 있어요. 제대로 편자를 박아준다면 금방 악화되지는 않겠지만 아주 단단한 길을 걷게 된다면 바로 쓰러져 버리고요. 그가 파블로 쪽을 보지도 않고 말했다. 저 말은 우리가 뺏어 올 때까지 말굽이 저 모양이었어. 당신 말 중에 가장 좋은 놈은 이마에 하얀 점이 있는 젓갈색 종마인데 그 놈은
정강이뼈 위쪽이 부어 있어요.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흘 전에 다쳤으니 더 나빠질 거라면 벌써 그랬을 테니까 파블로가 대꾸했다. 그는 방수포를 걷어 젖히고 안장을 보여주었다. 미국식 가축 안장 비슷한 흔쾌 빠진 바케로, 즉 카우보이 안장 2개, 손으로 가공한 가죽과 뚜껑이 달린 묵직한 등자에 여러 장식을 한 카우보이 안장 하나, 그리고 검은색 가죽으로 만든 군용 안장이 2개 있었다. 우린 과르디아 시멜 민병대 2놈을 처치했지. 그가 군용 안장을 설명하면서 말했다. 이 35페이지까지.